얼굴과 몸매의 아름답고 우아한 라인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희망사항이겠죠. 요즘은 다양한 보형물과 필러를 사용해서 이런 뷰티 라인과 입체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아름다운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시겠지만 아쉽게도 영원히 결과가 유지되는 수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보형물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특히 가슴 보형물은 크기가 크고 또 물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와 모양 그리고 촉감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물론 수술 직후부터 바로 명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가슴 확대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장기경과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슴 수술 후 수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에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보형물이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 너무 올라가 버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보형물이 차츰차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쪽 보형물에만 생겨서 양측 간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보형물이 너무 올라간 경우에는 단순히 수술 당시에 아래쪽 박리가 덜 되어서 생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형구축의 영향으로 보형물이 점차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형구축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보형물을 둘러싼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 보형물이 점점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보형물을 다시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두꺼워져 있는 이 피막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만 보형물의 위치는 물론 촉감까지 개선해 줄 수가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촉감이 딱딱해지는 구형구축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촉감 면에서는 부드럽고 좋은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마르고 가슴 근육도 얇은 날씬한 체형에서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형물의 무게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아래쪽이 자연 박리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사실 교정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올라간 보형물을 내리는 수술보다는 내려온 보형물을 다시 올리는 수술 쪽이 교정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형물을 올리는 수술은 24시간 작용하는 중력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위쪽 공간을 좀 더 박리하고 아래쪽 공간을 확실하게 유착을 시켜야지만 보형물을 상방으로 이동해서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형물의 위치 변화 이외에도 재수술을 하게 되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형물의 모양과 촉감에 있어서 나쁜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보형물이 원래 모양과는 다르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보형물의 일부분이 뾰족하게 접혀 보이는 수도 있고요. 촉감 면에서도 지나치게 딱딱하고 인위적인 감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발생하는 구형구축이 그 주된 원인이라 하겠는데요. 간혹 구형구축으로 인해 보형물의 파열까지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형구축을 치료할 때는 가능한 이 피막을 깔끔하게 절제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막을 그냥 단순 절개하여 공간을 터주는 것만으로는 치료로서는 부족하고요. 두꺼운 피막이 남아있게 되면 구형구축의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피막을 전체적으로 적어도 전체에 가깝도록 깨끗하게 떼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과정 자체는 상당히 번거롭고 지난한 과정이어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